학벌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학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묘하게도요. 이 자기소개서에 미사여고를 많이 쓴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로 일을 못하더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 학점이 좋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업 내부는 협력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요. 팀과 팀은 경쟁이죠.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철저한 협력이죠. 점점 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문이 좁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력사원으로 직장을 구하게 돼 있다. 자, 근데 경력사원은 사회생활을 했죠. 너 사회생활 어떻게 했는데? 다 물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판조회라고 그러거든요. 시대의 변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의 관심은 직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 역할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진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위권 아이들 다들 명문대, 인기학과 자, 열심히 달리고 있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학벌이 성공의 척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는요. 학벌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학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삼성입니다. 삼성은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현재 삼성 직원들의 업무 성적, 실적 이것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요. 바로 지금 삼성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소에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다면 그걸 바탕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걸 한 가지 공개했어요. 뭐냐? 이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묘하게도요. 이 자기소개서에 미사여고를 많이 쓴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로 일을 못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공개해서 제가 보면서 딱 걸렸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널은 뭘까요? 바로 지독한 대학의 서열화. 입시 경쟁이죠. 자, 근데 그 터널 밖의 세상은 어떨까요?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이제 한 번 딱 한순간 뭘까요? 신입사원으로 자, 회사에 원서를 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경력사원이죠.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입니다. 그때는요. 채 20%가 안 됐어요. 바로 뭐가? 수시 채용 비율이. 근데요. 2020년 1년 사이에 뭘까요? 수시 채용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합니다. 기업의 채용 방식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장기에는요. 기업이 망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인된 필리안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바로 학벌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사원 정기공채는 고성장기의 일종의 하나의 기업 채용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거 뽑아놓고요. 대거 뽑을 때는 뭘까요? 집단을 가지고 선발하니까 학벌이 우수한 친구들을 당연히 뭘까?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회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은요. 이런 겁니다. 미리 뽑아놓고 필요할 때 투입한다. 이런 여유가 없어요. 먼저 어떤 분야의 결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먼저 정의가 된 다음에 사람을 뽑죠. 그러면 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직무를 해야 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분야의 경력사원 중에서 검증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업 채용 방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연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고성장기의 기업의 채용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게 지금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 인기학과 가자. 자, 그러면 이제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시험 잘 보고 대학 가서는 뭘까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런 거죠. 잘 보세요. 객관적 기준을 정했을 때 선발 기준 위에 내가 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러면 일단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까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합니까? 사라졌죠. 어떤 기준이 작동할까요? 우리 회사에 지금 결혼이 발생했는데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 인력이 발생했는데 그 역할이 도대체 뭐야?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걸 먼저 뭘까요? 생각을 하고 채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남보다 시험을 잘 본다?
나보다 스펙이 좋다? 이게 뭔 상관이 있죠? 회사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은 따로 있는데 이건 거센 변화죠. 무슨 얘기냐? 점점 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문이 좁아진다. 좁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경력사원으로 직장을 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이가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부질없는 생각일 수 있다. 점점 더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뭘까요? 평생 가는 직업 세계에서 당당하게 경력사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 초, 중, 고, 대학 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입사원으로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가길 바라는 마음, 부모 마음 100% 공감, 간절히 성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굳이 그렇게 희박한 확률에 목을 매면서 전전긍긍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뭘까요? 결국 우리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 경력사원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뭘까요? 부모 역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학벌, 소위 성적 경쟁의 승자들, 입시 경쟁의 승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죠. 자, 고학벌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바로 두 가지거든요. 안정적인 출발과 평생 가는 효과. 두 가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은요.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의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너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어?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야,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앞으로 미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뭘까요? 남보다 시험 잘 보는 거 외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고학벌 소유자가 됐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급 당황하게 되죠. 왜? 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니? 저요? 아니, 남보다 시험 잘 보는 거요. 남보다 좋은 스펙이요. 그거 저 자신 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죠? 자, 기업들은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선진적인 기업에서는요. 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 학점이 좋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죠? 자본주의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은 경쟁이죠. 기업 내부는 협력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도요. 팀과 팀은 경쟁이죠.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철저한 협력이죠. 가급적 뭘까요? 자기가 못하는 걸 빨리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 양보할 줄 아는 거, 타협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협업에 실패한 직장인은 더 이상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경력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평판조회. 바로 이겁니다. 자, 신입사원은 뭘까요? 사회생활 경험이 없죠? 학창시절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 좋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아니죠. 자, 근데 경력사원은 사회생활을 했죠. 너 사회생활 어떻게 했는데? 다 물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판조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들 처절하게 하고 계시죠. 몇 프로가 성공합니까? 또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더 뭘까요? 더 희망적인 길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보통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성공 확률 몇 프로죠? 꼭 그렇게 해야지만 멋진 인생을 살게 되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경쟁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 관심에 관심을 갖자. 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합니다. 질서, 서열화 질서가 아니라 뭘까요? 내 관심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뽑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관심을 발전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속썩이는 중위권 아이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불리한 시험 공부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 경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진학을 합니다. 대학 진학 마찬가지죠. 의대부터 시작해서 쭉 서열화?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자신의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학과가 가장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심을 잘 발전시켜서 대학 전공도 뭘까요? 직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역량을 길렀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과 경쟁하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 그 결과 학벌이 낮았어. 하지만 나는 내 관심에 기반한 직무 역량은 대학에서 잘 길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무 역량을 가지고요, 기업에 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학벌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는 뭘까요? 예, 학벌 사회에 자, 그 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근처도 못 가요. 예, 결국 중소기업을 갑니다. 당장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기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직무로 경험할 수 있는 자, 중소기업을 갑니다. 거기 가서 1년 동안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하죠. 당연히 평판조회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뭘까요? 경력사원으로 이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제가 볼 적에 3년 안에 기회가 옵니다. 우리나라 부모 역할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시험 공부를 못해. 안 해. 관심이 없대. 열심히 안 해. 자, 그때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학원이라는 게 있죠. 사교육이 뭘까요? 돈만 내세요. 제가 성적을 올려줄게요. 이런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위 상위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뭘까? 열심히 푸시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이미 아실 겁니다. 예, 불리한 아이들이거든요. 예, 불리한 아이들이 자기 방식을 찾아가면 모를까. 상위권 방식을 코스프레 해갖고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자, 그때 만약에 어떤 부모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통찰력을 발휘해서 야, 너 하기 싫은 국어, 영어, 수학 그거보다 너 하고 싶은 네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해.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모든 관심은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관심 분야를 가지고요,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뭘까요? 학벌이 좋을 수 없죠. 예, 나쁜 학벌 사회에 나옵니다. 근데 자기 관심 분야를 잘 발전시켜서 직무로 자, 경험을 하고요. 그런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뭘까? 경력사원으로 뭘까? 예, 원서를 냅니다. 예, 그러면 학벌 효과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평생을 고민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부모가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입시 경쟁을 자, 염두에 둘 거냐. 아이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경쟁 노선에서 벗어나서 성장 노선이라는 새로운 길로 한번 갈아타볼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아이 자기 관심을 갖고 성장하면은요, 반드시 사회에서 뭘까요? 자기 몫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기거든요. 시대의 변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의 관심은 직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대치동에 있으면서 상위권을 내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잘 지킨 경우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간단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거든요. 나의 컨설팅을 오라!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근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상위권 편향에 빠져 있었구나, 성공사례 편향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그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자, 부모님들이 조금만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경쟁해야 돼? 나한테 불리한 경쟁, 패자가 될 게 뻔한데 나는 나의 관심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이를 믿어야 된다. 부모의 교육관이 중요하다.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의 부모 역할 중심을 잡으려면요, 제가 볼 때에는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성공 확신입니다. 우리 아이도 비록 중위권이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아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성공할 수 있는 분들 성공하십시오. 자신 없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거 나 싫어, 나 관심 없어, 내 아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해 갈 거야. 그게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길이고 나의 가장 훌륭한 부모 역할이야. 이런 믿음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